7층까지의 시간 이와 작은 균열 그리고 숨겨진 불만. 어떤 관계든 처음엔 조심스럽죠.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는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고 불편한 것도 참아가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균열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하죠. 월요일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김 사장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박할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일찍 나오시네요. 박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의 작은 친근함이 이어지고 있었죠. 네, 미팅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장에 가려면 일찍 가야 싱싱한 것들을 살 수 있거든요.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학생일이 탔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학생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학생일이 처음으로 이어폰을 빼고 대답했어요. 5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최엄마만 혼자 탔습니다. 평소 쌍둥이들과 함께였는데 오늘은 달랐죠. 애들은요? 김 사장이 물어봤어요. 아, 오늘은 남편이 데려다 줘요. 저는 일찍 출근해야 해서. 최엄마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춰 섰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니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탔습니다. 3층에 사는 정아저씨였죠. 평소엔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는 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정아저씨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특히 최엄마를 쳐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1층에 도착해서 모두 내렸는데 정아저씨가 최엄마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5층 사시는 분. 네? 최엄마가 당황스럽게 돌아봤어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순간 현관 로비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고는 있는데 매일 새벽부터 쿵쿵거리고 저녁에도 9시가 넘어서까지 저희 아기가 계속 깨요. 정아저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아저씨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갈 길을 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모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 6시쯤 김 사장이 집에 돌아오는데 5층에서 최엄마가 쌍둥이들과 함께 탔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지. 최엄마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왜 화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하라고. 김 사장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12층에서 김 사장이 내리면서 돌아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감사해요. 최엄마가 작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8층에서 학생일이 탔는데 어제보다도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나? 김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어제는 음악 소리가. 박할머니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 죄송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되는데 소리가 컸나요? 학생일이 당황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공부하느라 힘들겠구나. 박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5층에서 최엄마가 탔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 떠들던 쌍둥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얌전하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혼을 많이 냈어요. 최엄마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3층에서 정아저씨가 또 탔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어요. 1층에 도착해서 내릴 때 준호가 정아저씨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7살 아이의 사과에 정아저씨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날 밤 11시쯤
야간 근무를 마친 신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2층에서 김 사장이 또 탔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친 밤이었죠. 또 야근하셨네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신아저씨는 오늘도 수고하셨고, 그런데 낮에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말이 좀 있었다던데 신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들으셨구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을 텐데. 맞아요. 저도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낮에 자야 하는데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긴 해요. 그래도 뭐 서로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김 사장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몇 년을 같이 살면서 14층 도착입니다. 엘리베이터 안내 방송이 대화를 끊었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며칠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들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최엄마는 아이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했고 학생일은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줄였어요. 김 사장은 새벽 출근 시 문을 더 조심스럽게 닫았고 박할머니도 장바구니 소리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움이 과연 좋은 변화일까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좋지만 각자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엄마와 쌍둥이들이 타고 있는데 민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배 아파. 어떻게 아픈데? 최엄마가 당황했어요. 그때 8층에서 학생일이 탔는데 민호의 울음소리에 이어폰을 빼더라고요. 괜찮아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최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같이 내려갈까요? 응급실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학생일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그때 3층에서 정아저씨가 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얼굴을 찌푸렸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배를 아파해서. 차 있어요.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아저씨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로 불편해했던 사이였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최엄마가 민호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고 단순 복통이었다고 하더군요. 5층에서 내리기 전에 최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학생분도 3층 아저씨도.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들 소음 때문에.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불편함과 배려, 갈등과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이에요. 내일도 7층까지의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구독자의 작은 행동이 그야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 오늘도 감성포유는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